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판 양적 완화 논란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업 경기와 가계 경제를 살려서 국가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인데 왜 이 한국판 양적 완화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판 양적 완화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들고 있는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자는 것이죠. 한국은행이 산금채, 즉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은 산업은행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산업은행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면 현재 한 개 기업에 다다라 있는 기업 구조조정에게 돈이 유입이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돈이 유입되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업 경제를 살려보자는 게 바로 첫 번째 방안이고요. 자, 두 번째로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매입하자는 것입니다. 즉 MBS를 매입하자는 건데 한국은행이 MBS를 직접 매입을 해서 대출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을 시켜주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계 경기를 살리고 가계 경기를 살림으로 해서 국가 경제까지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해보자. 바로 이것이 한국판 양적 완화의 개요입니다. 의도는 좋은데 왜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반론이 이겁니다.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로금리가 아닐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제로금리가 아닙니다. 제로금리가 아닐 경우에 채권을 직접 매입을 하는 것은 시중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중금리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돈의 가치에 대한 이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돈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이자를 쳐주겠죠.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낮은 이자를 쳐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시중금리가 내려가게 될 겁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이자도 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이 시중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수준으로 이 시중금리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통한채를 발행을 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을 또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식이냐면 유동성을 풀었지만 유동성이 풀리지 않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반론이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반론은 이겁니다. 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얘기죠.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을 매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것은 바로 기업에게 한국은행이 돈을 넣어주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연장해준다는 겁니다. 대신 정부가 보증하는 것에 한해서죠. 그런데 만약에 기업과 가게가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돈을 갚게 될까요? 바로 보증을 해줬던 정부가 돈을 갚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돈은 국민의 세금이죠. 그러니까 결국 손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공약이 바로 한국판 양적 완화라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반론은 이겁니다. 한국판 양적 완화가 처음에 도입돼야 된다고 공약이 나왔을 때에는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돈을 유입시켜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논리가 맞기 위해서는,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돈이 부족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부족할까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기업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돈을 써야지 세금을 덜 매기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현재 기업들은 많은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반론은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증가할 것이다. 현행법상 이것은 불가능하다. 또 과도한 인플레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여러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기업 경제, 가계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많아져야 되고요. 임금 올라가야 된다는 데 반론을 제기할 분들은 없죠. 다만 이렇게 한국 양적 완화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 경제를 살리느냐 그 문제가 남은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논란이 나왔을 때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신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한국 경제를 살려야 된다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놨는데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다는 측면, 그리고 이런 것들만 모은다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 미래가 어둡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